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대장, 직접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내무반에서 함께 기거하는 소대장과 통신병, 의무병, 보급병 등 훈련병 수와 동일한 수의 기관병이 배치돼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훈련병들이나 이 기관 요원들이 사위가 충천했지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야겠다. 이제까지 또 우리가 교육받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한번 해보자. 훈련은 걔들은 잘해요. 하여튼 뛰는 것도 참 완전히 날려댕기다시피 해요. 그 실미도 그 섬을 몇 바퀴씩 돌거든요. 3바퀴인가 7바퀴인가 도는데 순식간에 돌립니다. 그 PT 체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단련은 하여튼 잘 시켰습니다. 걔들 어디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걔들이. 목적을 가졌다는 것, 인생의 한 고비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훈련병들에게 투지와 희망을 주었다. 저희들이 그 명령을 받기에는 어쨌든 1위 사군 부대를 능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기록이 1위 사군 부대가 산악 행군을 만약에 4km를 몇 분이 뛰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 1초라도 더 빨리 달리게 만들 그런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개월간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목표물이 벌떡 일어나든지 간에 다 100% 명중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직에도 보면 걔네들 그 자신감이 북에 언제 남겨보내도 살아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특수기술이라든지 이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최고에 달했다고 보겠습니다. 나고자는 죽인다. 체포되면 자폭하라. 훈련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강도였지만 훈련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훈련 과정 중에 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미도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침투 목적을 위한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텼다. 그러니까 나의 신조, 그 해골 바가지를 그 연병장 한가운데 딱 걸어놓고 해골 바가지에다 뼈 2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나의 신조라고 딱 써놓은 게 그게 제일 섬찟하게 마음에 들어왔죠. 눈에 보였었죠. 그게 저녁에 보쳤을 때면은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요. 이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럴 때에는 그게 섬광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딱 나면은 섬찟하죠.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거기 와서 그걸 보면은 불이 탁 죽고 그래요. 출정 명령만 기다리며 이를 악문 석 달. 그러나 예정됐던 68년 8월에 북파 침투 계획은 취소됐다. 전에 그 작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도까지는 갔었다가 작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외에는 걔네들한테 어떤 주어질 기회가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미도 바로 옆섬 무의도. 물이 빠지면 갯벌을 따라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 이곳에서 대대로 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무의도 주민들. 실미도 특수부대의 존재를 곁에서 지켜보며 고초를 겪기도 한 또 하나의 증인이다. 그들은 3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훈련받는 것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보통 산 꼭대기에서 한번 뛰면은요, 내리막길에서 뛰면 한 4, 5m 나르는 것 같아요. 소나무 웬만한 것들은 붕붕 넘어서 그냥 뛰어넘어요. 엄청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 어렸을 때 봤는데도 굉장히 빠르고 진짜 야 무섭다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날렵했죠. 훈련받는 자체가. 그 사람 무지개 백업파들했어요. 훈련병들이요. 가을 같은 데 보면은 지나가다가 물 같은 거 그냥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막 캐먹고 그래요. 그럼 들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들키려면 그냥 집 밟아버리더라고요.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면서 상부로부터 지원과 보급은 줄어갔고
인간의 모든 기본 조건이 배제된 실미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군대 생활하면서 뭐 짬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은 피교육자고 우리는 뭐 기관요원으로서 아무래도 피교육자는 뭐 춥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졸리고. 대장 명령으로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그때는 항상 실탄까지 장전을 하고서 이제 근무를 쓰기 때문에 훈련병하고 그럼 훈련병하고 캄캄한 밤중에 그 섬 주변을 한 바퀴 돌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걔네들이 두렵습니다. 외부 침입 그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걔네들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기관병보다 연장자인 쥐수 출신의 훈련병과 기관병 사이의 갈등도 깊어갔고 하극상 사건도 발생했다. 훈련을 나갔는데 고추밭에서 맞아가지고 이마를 때리는데 쓰러져가 권총을 뺏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해줄 테니까 부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연병장에 세워놓고 피교육자들 그 빠따를 야구 빠따를 줘서 20대씩 그냥 교육대장 지시에 때렸습니다. 실미도 지옥 훈련의 장기화는 급기야 무의도의 상처인 무의초등학교 인질 사건을 불렀다. 훈련병 3명이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 관사에 난입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마을 처녀 2명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옆에 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선생님들이 이제 외지서 오니까 숙직하고 잠자가면 그런 데를 시골이니까는 그 동네 젊은이들이 가서 아마 그 뭐 놀고 아마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두 님이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아마 무품 뭐 뒤집어 씌우고서 아마 그 겁탈한 말이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절박했던 것일까? 사건을 일으킨 훈련병 3명은 현장에서 자살을 기도, 2명은 숨지고 1명은 실미도로 끌려가 죽었다. 생리적인 욕구는 그것도 큰 불만이고 그것도 혹시 사고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가까운 항구에 가서 그 단체로 데려가서 해소를 시켜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 7명의 목숨을 잃고도 가혹한 훈련을 견디며 작전 명령만을 기다리는 실미도 특수요원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한 계획은 매번 보류 처분을 받았다. 한마디로 뭐 실망이고 당혹하고 또 쏜 화살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건데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낙담을 했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실망감이라는 건 말도 못했어요. 김영욱은 왜 그 부대를 3년이나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냐. 보내든지 안 보내면 해산해서 어디든지 그래야지. 그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훈련이라고. 사람인데 그 훈련을, 지옥한 훈련을 3년이나 계속한다면 그게 견되겠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희망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상부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한편 실미도 특수부대를 만든 장본인이던 중앙정보부장은 1969년 김영욱에서 이후락으로 바뀌고 실미도 처리 문제는 계속 미루어진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게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 훈련원들의 이 하도 오래 갇혀 있어서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내 장관한테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이런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이북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빨리 그 정리해야 된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고도 생기고 또 뭐 수영훈련 중에 물에 빠져 죽는 훈련병들도 있었고 자꾸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처우 개선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으로 훈련병들을 뭐 하사관이나 장교로 임관시켜주자
그런 방안도 있었고 그것도 한번 상부로 보고도 되고 거론된 적이 있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가로놓은 인위적 장벽을 실미도 밖의 상황은 변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70년 8.15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고 전쟁이란 비극을 무슨 방법으로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평화통일안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화해 분위기는 72년 남북회담으로 이어지고 실미도 특수부대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련과의 중서 분쟁에서 많은 그런 그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화해를 원했고, 미국은 또 월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땅들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소위 이제 국제 대땅뜨가 7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에 이제 군사주의적인 그런 노선으로 일관되게 나갔던 이제 북한의 김일성의 군사주의 노선이나 또는 이제 이 실미도 부대 같은 걸 만들면서 보복 노선으로 나섰던 그러한 또 박정희 정권의 그 군사주의적 노선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역시 그러한 국제 대땅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대화 노선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든 거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원, 뭐 후방, 뭐 다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이래라저래 하는 판인데. 예산까지도 그랬죠. 예산도 참모 총장이 안 된다, 보내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그야말로 권력으로 봐서는 뭐 장관도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이제 정보부 일이니까 더욱이나 이제 장관이 좀 난처했죠. 지금 내가 지금 그때만 해도 나는 막 이 군대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계 질서를 생각해가지고 정보부에 직접 얘기를 안 했다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정보부장한테 직접 내가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긴 해요. 버려진 실미도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대. 마침내 파국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1971년 8월 23일 아침 6시경 훈련병들은 탈출을 위한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잠자다가 새벽에 총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부반 안으로 피교육자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이 이거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훈련병들이 총을 들고 기관요원 내부반으로 몰려가면서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있을 때 불안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 그게 바로 현실로 다가왔구나. 메탄섬 실미도는 삽시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훈련병들은 3년 4개월 동안 훈련받은 실력으로 기관병을 습격했다. 여기 들어왔으면 한 줄은 되잖아요. 한 줄 넘나? 그 당시 24명의 기관병 중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관병은 매트리스에 몸을 숨기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숨어있더니 등 6명뿐이었다. 그래요. 예, 발전기 거기가 발전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서 사는 거야.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여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연이어서 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훈련병들의 난동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문을 열어둔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화장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이틀 전에 화장실을 청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한 무릎 밑에 정도 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 얘네들이 사살을 전부 기관요원들 사살을 하는 과정이었었고, 걔네들이 명사수이기 때문에 머리 아니면 심장 부분을 쏠 것 같아가지고 제 오른 팔로 이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모양을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팔과 이 등에
총알이 스쳐가지고 제가 거기서 생존을 했는데요. 이날 교육대장이던 김순웅 준이를 비롯 12명이 사살되고 6명은 바다로 도망치다가 익사, 모두 18명의 기관병들이 희생됐다.